실제로 남성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 병원 오겠어요? 안 오죠. 왜? 부끄러우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가 진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때 와도 되거든요. 국제비뇨기과 학회에서 하는 자가 진단 남성 갱년기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가로 테스트해 보면 돼요. 10가지 문항이 있어요. 1번하고 2번 문항이 제일 중요해요. 1번 문항이 성욕 감퇴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합니까?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1번이나 2번 문항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남성 갱년기가 매우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성기능 장애 말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장애랑.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3번부터 10번까지 나와요. 그래서 3번이 기력이 없습니까? 4번 체력이나 지구력에 감퇴가 있습니까? 5번 키가 줄어들었습니까? 6번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7번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8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9번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드십니까? 10번째 마지막으로 일의 수행 능력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런 3번부터 10번까지 증상이 3개 이상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남성 갱년기 양성이라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는 자가 진단법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혈액 검사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3.5 나노그램 퍼 밀리미터 미만인 경우를 남성 갱년기라 그래요. 특히 3.0 나노그램 퍼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성적인 기능도 떨어지겠지만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3.0하고 3.5인 경우에는 재측정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남성 호르몬 자체가 하루 중에 오전에 높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다 보면은 오후에 측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경계선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특정을 하죠. 그래서 아침 오전 시간에 7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음주라든지 흡연,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가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골밀도 측정해서 골 다공증 유무도 검사해야 되고 특히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소아 비만인 경우에 애들 보면은 외성기가 발육이 적게 되거든요. 이 체내 지방이 비중이 높아지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갑작스럽게 감소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23 이상인 경우는 가체중, 25 이상인 경우는 비만, 35 이상인 경우는 고도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 비만일수록 남성 갱년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검사는 하고 우리가 그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추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갑상선 호르몬, 신장 호르몬, 그리고 부심에서 생산되는 DHEA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성에게 있어서 늙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아, 쟤 이제 더 이상 발기 안 돼. 이걸로 모든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 의사로서 의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정신 건강하고 삶의 질의 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네요. 이런 갱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성애를 하냐 안 하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정신 건강하고 삶의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